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중국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록트로지가 10월 달에 이제 FDA 허가가 됐는데요. 내년 FDA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맘의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제 국내 기사들 중에서요. 중국 바이오텍이 개발한 항암제 내종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올해 지금 승인이 되었거든요. 2030년도까지 주요국 내에서 10개, 15개 정도의 신약을 진입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어떤 목표가 본궤도에 올랐다. 10월 달에 이제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PD1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파장이 사실 좀 큽니다.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FDA가 중국 쪽에서만 임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허가들을 좀 거절했던 그 분위기들이 올해 들어서는 좀 바뀐 어떤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중국 자체의 어떤 임상으로 진행된 어떤 물질들을 경시하던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 FDA가 이 부분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허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 바이오협회에서도 이 록트로지 관련되는 부분에 FDA 허가를 크게 이제 일단 보도했던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쪽에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 이제 FDA 관련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대거로 좀 나왔다 봐야 되겠죠. 10월 27일에 준시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코에레스는 이미 이제 2019년도에 라이센스 그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이제 1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이제 WAC 가격도 중국 대비해 가지고 30배 이상의 어떤 가격으로 지금 매겨놓고 이 부분들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 영향들이 좀 어떻게 미치는지 단순히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지 이 비교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clinicaltrial.gov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상하이 준시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4월 달에 이제 라스트 업데이트 포스티드가 됐는데, 다른 어떤 부분들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비인두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2020년도에 혁신 치료제로 좀 지정을 받았고 1차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임상 관련된 어떤 항목들도 좀 뭐 잘 정한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임상의 어떤 사이트입니다. 예. 과거 같으면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도 좀 힘들다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32곳이 이제 임상 관련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냥 다른 쪽이 하나도 없고요. 다 그냥 중국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국 뭐 강동, 대부분 차이나 뭐 중국 하이난, 허베이, 뭐 하이난, 뭐 상하이,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쪽, 대만 쪽 있죠. 그래서 중국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시아 쪽. 그래서 뭐 서구 쪽은 전혀 없는 어떤 이 상태의 어떤 임상이면 2022년도 분위기 같으면 FDA 허가는 거의 뭐 불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후에 이제 FDA 허가 관련된 어떤 물질들에도 영향을 준다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이제 작년도 이제 그 에즈모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때 어떤 분위기들, 이때도 이제 국내하고 이제 미국 쪽의 어떤 분위기들이 어땠냐면, 데이터 값에서 가장 중요한 OS나 PFS 값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토를 달 게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계다. 그래서 17.3%만 비아시아인이다.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 관련된 어떤 사이트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뭐 2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7.3인데 이것도 뭐 FDA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2020년도, 2022년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중국계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들이 중국 FDA 임상에서 내가 이제 탈락하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 그래서 중국 이외의 어떤 글로벌 사이트의 임상 데이터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 리보세란인과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그 불확실성한 관련되는 그 코멘트들이 이제 이때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 켈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다 일단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이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쉬 제품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아시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캄넬리줌하고 리보세란 연구에 비아시아인의 비중이 너무 작다. 요걸 이제 지적을 했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라페닉 같은 경우는 수축 증후군이 좀 많은 편이고요.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들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거는 약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FDA에서는 이 로슈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강경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차일드 퍼 이제 A 등급 정도에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강경병 정도의 어떤 예후가 좀 나쁜 쪽에서는 아예 이제 처방이 안 되고 출혈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이제 그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OS 값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 나왔던 게 이제 로슈의 제품인데, 그래서 캄넬리주마하고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되었던 OS 값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런 좀 장점들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부분에서 임상의 어떤 사이트가 비아시아 관련되는 어떤 이 비중 자체가 지금 FDA로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처음에 사전 조율했고 뭐 아시아 쪽에 인원이 많은 어떤 부분에서 보통 이제 그 간세포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B형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 뭐 이런 부분인데, 아시아 쪽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B형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만 앞서 이제 록트로지 관련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는 아시아계의 어떤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FDA가 최근에 이 부분들을 문제시 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이제 훨씬 완화되는 어떤 부분에 최근에 이제 OS 값도 상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제 배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에서 뭐 가능성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로슈 제품의 어떤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이탈되는 어떤 비율 자체가 72%가 9월 달에 학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만 이게 이제 급속적으로 반영은 하지 분위기 자체는 훨씬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는 어떤 흐름들로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FDA는 특히나 좀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어떤 치료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연한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지침들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내년도에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후의 어떤 상황들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